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대규모 공습이 2주간 멈추는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게 지금 현재 녹화 시점의 상태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대단히 불안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밤 8시에 이란의 모든 다리아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이렇게 트럼프가 강성 반응을 내었다가 최후 통첩 시간을 딱 1시간 남겨놓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개방을 한다면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도 거의 같은 시간에 상호 휴전에 합의했고 이 기간 동안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하겠다면서 휴전 수락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는 이제 한국 뉴스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나왔는데 이게 좀 많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워싱턴은 호르무즈 완전 개방을 하면 폭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강조한 반면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를 전제로 평화안이 논의 중이다. 그래서 약간 말이 다르고 다른 상황에서 이게 서로 간에 뭐 협의하는 게 깨졌다거나 막 안 지켰다 이러면 이제 분쟁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시간의 휴전이 나왔지만 이게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2주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란은 10개 조의 휴전 조항이 있었고 그다음 미국은 15개의 휴전 조항이 있었고 서로 어떤 조항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트럼프의 발언으로는 이란의 10개조 조항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를 하겠다. 근데 요거는 10개조 조항에 동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아주 애매하게 해놨어요. 왜냐? 애매하게 해놔야지 향후 협상에서 유리하거나 내가 이제 입장을 바꿀 때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 해외 언론의 사례나 보면 일단은 이란의 휴전 조건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더 강조되는 건데 이 10개의 평화 제안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전쟁의 영구 종식, 그 다음에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 인정, 그 다음에 미국의 영내 아랍권의 철수, 이스라엘을 레바논 공습 중단,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같은 요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벌써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란이 10개조 요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휴전 협상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미국이 다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이 10개조를 OX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란이 핵무기 인정받고 막 이기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다만 15개 기준,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조건 기준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란이 제시한 조건 기준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건 이란이 좀 진전된 것이 있죠. 결국에는 서로 간에 이란과 미국 간에 서로 간에 약간 합의할 포인트는 전쟁 자체를 약간은 멈추고 시간을 벌고 싶다. 요거 자체만이 유일하게 좀 상호에 합의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동안의 부분적 휴전 동안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트럼프는 다시 인프라 타격 전날까지 예약했던 뭐 모든 다리랑 발전소 다 끊어버리겠다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필요하고 누가 먼저 졌는지 이야기하는 게 애들 싸움에도 내가 먼저 이겼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항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리를 가져가는 거랑 그다음에 명분상으로 누가 가져가는 게 이게 정치적인 이익이 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애들 같이 싸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 국제 정치라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게 이 국민들의 감정 혹은 독재자의 감정이 따라서 같은 사실이라도 평가가 달라지니까 이런 식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전비랑 그 다음에 인명피해를 발생했는데 특정의 소득이 없으면 당장 선거에 문제가 됐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독재국가이긴 하지만 독재국가의 정당성 대미 항전의 결과물을 내놔야 되니까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반론을 일반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 특히 이스라엘이 정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쟁이 일으킬 때 이스라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증언을 단순히 좌파나 우파의 특정 편향된 언론이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미국 시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이란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싫어하는 게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유럽과 미국에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이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의 모든 능력을 제거하는 게 목표이고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면 평화를 이루려면 이스라엘식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이 전쟁이 이렇게 힘이 없이 멸망하거나 몰락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란이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기준에서 지금 이란이 충분히 파괴됐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미국 트럼프의 압력이라든가 협상을 깨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과 공화당 그 성향에 관계없이 친이스라엘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전쟁을 일으킨 게 사실 미국은 정파에 관계없이 사실 파병을 하거나 군사작전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마가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부에 뭐 이민자들을 내보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이지만 대외 정책에서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하지 말자. 미국 시민들이 죽는 걸 싫다. 이런 건데 사실 트럼프가 이런 마가 정서를 업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미 많은 군사 작전을 했어요. 그나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전 한 5시간 만에 아주 짧게 끝났으니까 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전쟁을 하긴 해도 정말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이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봐도 장기전으로 갈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휴전이 됐다는 건 단순히 이란이 100% 항복했다 보기도 어렵고 미국이 100% 양보했다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녹화 시점, 그러니까 4월 8일 한국 시간 11시 시점으로 저는 사실 이 녹화를 하면서도 계속 이란 정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아랍 국가들이 공항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그 항공기가 캔슬되는지 정보, 그 정보랑 그다음에 AIS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 함정, 일반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준 건데 교통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 지금 제가 AIS, 그러니까 선박 통행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요거에 보면 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배들이 지나가고 있냐, 이 시간 기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제 선박 운행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란 혁명공화국 수비대가 휴전 협정이 수령이 받아가지고 이제 통과되거나 이런 내용이 오지 않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둘 다 인정을 하겠다 했는데 조건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면 휴전하겠다고, 이란은 휴전을 하겠으니까 통행의 자유는 잠깐 놓아주겠다. 이게 말이 매우 뉘앙스가 다르니까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들, 그러니까 여기 가라, 통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선사들이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혹은 그들한테 가도 좋다, 혹은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통보라는 게 미국 정부라든가 아니면 이란 정부한테 받은 게 없는 거죠. 이 상황이면 그럼 도대체 언제 휴전이 시작되는가, 이 타이밍도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은 뚫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언제쯤 뚫릴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뉴스를 볼 때 단순 휴전 협정이 합의됐다 요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실제로 배가 지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란 공화국 수비대가 뭐 그런 걸 도와주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현대 군사 전략은 전략적 마비, 다영역 작전,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전쟁이 이기려면 어떤 표적을 폭격하고 어디를 파괴해야 될지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혹은 규칙과 경험의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하면 이란이 힘들 것이라는 거를 단순히 지휘관의 결정이라든가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지금 휴전 직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발전소랑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거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라든가 실제 효과도 분석에 대한, 그러니까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도시를 폭격하는 전략 폭격과 비슷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란군의 행동을 차단하거나 이란군의 전력을 죽이는 거랑 다른 그냥 순수한 협박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실제 효과는 정직하게 말하면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이 전략은 원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아니면 여론의 중요한 국가들이 이제 여론을 좀, 국민 여론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혹은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기 위한 초장기 작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을 폭격했을 때는 이런 방식을 썼어요. 인프라를 파괴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떨어뜨려야지 무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게 그런 전략 폭격의 요체거든요. 전력과 수자원 인프라가 부족하면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 부족, 그다음에 생산 능력 부족이 됐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사망자, 그러니까 부가적인 사망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가령 이제 전력이 없으면 병원에 있을 때 수술을 못 하고, 그다음에 수자원이 없으면 사실 진짜 그야말로 말라 죽습니다. 다만 이란은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그 아랍 국가보다 낮아가지고 한 9% 정도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담수화 플랜트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겠지만, 이란은 좀 다른 그 아랍 국가와 달리 물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출 수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름 파는 인프라를 파괴하겠다. 요거는 영구적 복구하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란이 돈 버는 구멍이 없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IMF, 코로나 때 불황 이런 것들이 10배, 20배로 오는 경제적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강조를 한 이유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란 상황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이 너무 크니까 또 잊어먹으신 게 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 2월 달에 이란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이란 최대의 시장에서부터 반정부 시위, 요건 근데 종교적 시위라든가 민주화 시기가 아니라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시위가 난 게 엄청나게 커지고, 이란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를 사살했다고까지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프라까지 파괴되면 그 불만이 몇 배로 더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트럼프가 모든 인프라를 파괴해서 석기 시대,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사실 미국이 할 만한 소리이기도 하고 미국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인프라 공격당하면 군대가 패배해서가 아니라 전기, 물, 연료가 끊겨져서 국가 기능이 정지해서 패배한 거를 의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건 한 번에 파괴할 수가 없고 정말 장기간 폭격이 가능해서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설비들이 있는데, 특히 담수화 시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란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전쟁 초기에 이란이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식수를 9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데 이게 부서질 때 복구하는 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 자체를 공급하지 못해서 쿠웨이트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이라는 게 사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이라든가. 이란 본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밀 유도탄으로 이제 이란의 발전소라든가 터빈실 이런 것들 파괴했을 때 새로 일단 건설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단순히 산업이 무너지거나 불편하거나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수술 자체는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대정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기능이 마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휴전 직전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전 직전까지 미국이 거의 10,000개 이상의 표적을 파괴하고 이란의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했다. 이건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이란의 핵심 산업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그렇게까지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르브 섬에 정유시설 폭격한다 뭐 이런 단편적인 뉴스만 보셨을 때는 이란이 지금 정유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이 전부 다 공격당한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군사 목표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핵심 약점, 그러니까 산업시설을 파괴하거나 원래 문명이 붕괴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만 하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안 한 이유는 국제법과 전쟁 문제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문명 전체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폭격을 하겠다고 발언에 대해서 국제법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인프라를 파괴한,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인프라를 파괴한 게 제네바 협약 위반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고를 가장 많이 한 거 그 교황 레오 14세시죠. 교황 레오 14세도 이제 PBS라는 방송 인터뷰에서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쉽게 말하면 인성 문제가 있는데, 요거 말고도 사실 실리적으로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략적 안정성이라고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란이 돌아올 수 없게, 그러니까 뭐 원래 기능이 복구가 안 되거나 사회가 영영 무너져 가지고 이제 되면, 그러면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가? 이란이란 국가 자체는 전쟁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쟁만 못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붕괴해 버립니다.
국가가 붕괴하면 미국이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 결론입니다. 이란을 돌아올 수 없게 망가뜨리고 이란 정권이 붕괴되는데 이 대한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이란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난민, 무장 세력, 그다음에 극단주의 세력들이 확산되고 러시아,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프록시를 만들거나 괴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이란의 핵물질이라든가 미사일 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테러 단체들이나 이렇게 유출되면 이란보다 몇 배 더 골치 아픈 위협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려진 거죠. 트럼프가 그 휴전하기 전에 이제 계속 협박한 내용도 잘 보면 오늘 밤이라도 모든 다리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 개방하고 평화안에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주 이외를 준다고 이번에 휴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평화적인 메시지로 절대 안 보이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 휴전 협상에 시작하는 것이고 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아예 이제 미국이 폭격을 안 하고 이란도 주변 나라에 폭격 안 하고 이런 합의안에 도달하기까지는 먼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협상이 잘 안 될 때마다 다시 롤백해가지고 대규모 인프라를 폭격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핵심 급소를 때리지 않은 것은 군사적으로 못 해석을 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위협 카드로 남아있을 때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